그 이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적혀 있을 때 그나마 장점이 뭘까 하다가 저런 게 있어요. 이차 함수.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 근데 얘들아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적혀 있으면 우리는 표준화를 할 수 있다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지. 자, 해보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맨날 이차 함수를 그리면 표준화하고 그린다. 표준화하고 그리면 꼭지점을 찾고 방향에 맞춰서 그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차 함수 등기를 그려줬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차 함수가 그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이차 함수가 지나갈 때 x축과 닿는 점, x축과 닿는 점, 이 점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x축과 만났네? 그거를 x절편이라고 불렀었어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자리, x절편이고, 여러분들 x절편 어떻게 보면 끝났어요. x절편은 그냥 이 점의 특징이 뭐죠? x축에 닿았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x, y면 y좌표가 0일 때겠죠. 자, x절편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x축에 있다는 건 그 점의 위치가 좌우 방향만 움직여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좌표일 테니까 그 절편 특징은 뭐다? 결국 x랑 y 중에 y가 0일 때겠지. y가 0일 때, y 좌표가 0일 때. 따라서 그러면 이 y가 0이라는 걸 이차 함수식에 대입하면 따라서 0은 같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구할 수 있다면 이걸 만족하는 정답, 해가 바로 절편 두 개를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차 함수가 0일 때, 이차 함수가 0일 때, y좌표가 0일 때를 계산하면 요건 뭐야? 2차 방정식 문제잖아. 2차식이 0이다. 방정식이잖아.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하면 어디서 만날까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x절편 구하라. y가 0일 때를 풀자. 오케이? 상대방이 0일 때야. x축에서 만나면 y가 0일 때야. 해보자. 예제 문제가 뭐 있어 얘들아? y는 x제곱 빼기 7x 빼기 8이야. 식 거대.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로 봐?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 여러분들이 x축과 만나는 곳의 위치는 어떻게 나올까? 바로 x축이니까 거꾸로 y가 0일 때 x의 상대방. 따라서 해보자 얘들아. 0 대입해볼래? 오른쪽은 그대로. 그럼 이건 2차 방정식 문제잖아. 그치? 2차 방정식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인수분해가 제발 돼라. 됩니다. 해보자. 오, 인수분해합니까? 오랜만에 하네요. 자, xx 8일은 8로 도전하면 곱했을 때 얘가 되려면 마8 주고 플러스 주면 이거 딱 마칠 나오죠. 따라서 이 근을 조사하면 x가 8일 때랑 x가 -1이라는 두 근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저기랑 저기서 만나는 데를 예측할 수 있어요. 8 자리랑 -1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게 안 풀었어. -1,0자리랑 8,0자리에서 뚫으면서 지나가겠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2차 함수는 x축에서 절단되는 곳이 어디냐면 y가 0일 때를 계산해보면 돼. 오케이? y가 0일 때. 그럼 2차 방정식 문제니까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2차 함수가 x축 말고 y축이랑 만나는 곳, 그거는 y절편이라고 부르고, y축과 만나는 곳, y절편은 이것도 거꾸로 x가 0일 때겠지. x가 0일 때. 따라서 y절편이 궁금하면 x에 0 대입해보자. 자, 얘들아 원래식에다가 x에 0 대입해볼래? 0의 제곱 빼기 7배 0 빼기 8이니까 y는 -8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0,-8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x절편은 y가 0일 때야. y절편은 x가 0일 때를 계산해 보면은 되니까 상대방과 나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된다는 상당히 고급진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예전 좀 풀고. x축과 만나는 곳은 y가 0일 때야. y축과 만나는 곳은 x가 0일 때고 상대방이 0일 때로 외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y는 다시 한번 일반형.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 일반형에 대해서 모양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얘들아 만약에 얘를 표준화해서 아까처럼 2차랑 2차를 묶은 다음에 반대제곱 더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표준화를 알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만약에 이 그래프를 컴퓨터로 그려봤더니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어.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그릴 필요 없이 뭔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어. 그 뜻은 얘랑 쟤 중에 A, B, C, A, B, C 중에서 누구의 부호를 알 수 있냐면 아래로 볼록의 성질, 바로 A, B, C 중에서 맨날 표준해봐. 그럼 어디를 맞춰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방향이잖아.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싶으면 아래로 볼록하다고 연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네? 그러면 그때는 위로 볼록하다의 성질 A, B, C 중에서 가장 앞대가리 A가 0보다 작겠네? 라고 일단 판별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다? 볼록한 방향을 보면서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거야? 음수일 거야? 를 둘 중에 하나 예상하시면 되고, 자, 아래로 볼록할 땐 양수고요, 위로 볼록할 땐 당연히 음수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그림 과정을 배웠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볼록한 방향은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예측할 수,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할만합니까 이거는? 양수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볼이면 아볼이면요, 양수 위볼로 그려져 있으면 최고차항 앞대가리가 음수니까 0보다 작다가 말됐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 2차 함수에 자, 2차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그 2차 함수에 대칭축, 그 2차 함수가 대칭이 되는 자리, 즉 이 접었을 때 생기는 이 가운데 선의 위치는 A, B, C의 부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얘들아,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라는 건 얘를 표준화했을 때 사람들이 멋있게 말하는 꼭지점을 알 수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면 꼭지점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할 수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거 표준화하면은 한 번만 할게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로 묶고 다음에 여기다가 반의 제곱 더 빼면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얘를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식을 정리하면 땡땡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그때 생기는 꼭지점의 x 좌표만 읽으면 이게 0이 되게 하려면 이 숫자에 부호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자리, 좌표에서 꼭지점이 생겨야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는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주는 수야. 어떤 숫자야. 근데 얘가 대칭축의 위치가 y축의 오른쪽에 있을 때부터 해보자. 오른쪽부터 해보자. 오른쪽에 있다는 거 얘들아, 그러면 이 x 좌표가 양수란 소리겠지.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보세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일 땐 언제일까를 고민해 두면은, 잘 생각해보자. 이 분수값이 양수이려면 때려박자. 만약에 분모랑 분자 중에 분모가 양수일 때는 양수의 두 배일 뿐이 양수야. 양수분의 땡땡이 마이너스 붙였을 때 양수이면 이때는 A가 양수고 두 배도 양수.
그리고 B까지, B는 음수면 이게 마마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는 플러스 따라서 플러스가 되게 하는, 즉 오른쪽으로 가는 부호는 결과적으로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연상할 수 있어요.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자, 이 차함수가 있어. 근데 얘는 그 위치를 보면 자, 최고차항 앞대가기만 해서 정리하면 얘는 y는 3에 대해서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상수가 붙고, 그럼 얘는 이곳이 0인 곳을 구하면 1이 나오니까 1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점을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숫자의 부호가 3과 마이너스 6, 부호가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수랑 가운데 숫자 A랑 B가 부호가 달라야 꼭지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측 방향 부호가 다를 땐 오른쪽으로 갑니다. 쌤! 왜 A가 양수일 때만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검사하면은 이번엔 B가 양수가 나와야,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똑같이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치우쳐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Y축의 오른쪽, 긍정적인 방향의 오른쪽이긴 한데, 자,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A랑 B의 부호가 같을 때라고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호가 다를 때는 오른쪽이에요. 오케이?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오른쪽이야. 대칭축의 위치. 그 다음에 한 번만 외우시면 돼요. 만약에 이 참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 자, 대칭축의 이 접혀지는 자력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건, 미안해요. 왼쪽이죠. 왼쪽에 있다는 건, 자, 대칭축의 왼쪽에 있네? 이건 여러분들이 A랑 B의 부호가 같을 때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거나 또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음일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매번 그리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대칭축의 위치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건 그거는 부호가 같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부호가 같으면 뭐다? 대칭축의 위치가 왼쪽이에요. 부호가 다르면 A랑 B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요. 어쨌든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 부호가 같으면 왼쪽이에요. 오케이? 대칭축의 위치는 부호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A, B, C 중에서 C의 부호는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C라는 건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 C인 거니까 여기 0 대입해볼래? 0 대입해 Y값이 C가 나온 거니까 얘는 결국 그 2차 함수에 Y축과 닿는 이 절편이 위에 떠 있으면 양수일 거고, 또는 2차 함수가 그려졌는데 Y축과 닿는 이 자리가 0보다 아래 있으면 얘는 음수를 의미하는. 다시 한번, C는 Y 절편과 같은 말이에요. Y축에 닿는 좌표, 음수, 양수, 음수. 그럼 여러분들이 이 C는 Y축과 닿는 점이 위에 떠 있는지 내려 있는지를 보면서 위에 떠 있으면 양수, 원점보다 내려가 있으면 음수라고 결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C는 뭐다? Y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 자리가 위에 떠있니? 내려있니를 보면서 떠있으면 양수, 내려가 있으면 음수라고 판별하시면 돼요. 오케이? C는 번외야. 얘는 번외고 여기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자, A는 일단 뭐를 본다? A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보면서 양이겠네, 음이겠네를 측정해, 예상해.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보면서 오른쪽일 때는 A, B의 부호가 다를 때고 왼쪽일 때는 A랑 B의 부호가 같게 해줄 때의 그런 현상이라는 거 외워두시면 B도 결정할 수 있고, 마지막 C는 Y축과 닿는 점이 원점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위아래 방향으로 보면서 위에 떠 있으면 양수, 다음에 내려가 있으면 음수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고, 얘는 쉽죠? 여기 A, B만 잘 찾으시면 되고. 결론 A and B, A랑 B의
부호가 풀풀인지 마마, 풀풀? 마마. 부호가 같을 땐 언제나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 원점보다 왼쪽이 치우쳐 있어요. 그 다음에 A랑 B가 부호가 다르다 싶을 때는 언제나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를 때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어떤 부호적인 예측인데 이거는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호 같으면 왼쪽이야. 부호 다르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야만 말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일단 뒤에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학생 문제는 한번 집에서 따로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일단 1번은 뭐다? 자, 1번 읽어볼게. 2차 함수가 컴퓨터로 그려져 있지. 그치? 1번 문제는 컴퓨터가 그려져 있는데 그 X축과 닿는 점 A점과 B점은 좌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C점은 좌표가 어떻게 될지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자. 바로 해볼까요? X축과 만나는 곳은 X절편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Y가 0일 때겠지. Y가 0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1번은 X축과 만나는 곳이 언제인지는 예상하려면 둘 중에 X랑 Y 중에 Y에 0을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한 다음에 뒤집어서 쓰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일 때 2차원 두시면 되잖아. 계산해보세요. 인수분해가 잘 되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2차 함수가 왜 졸립니까? 자, 2차 함수가 X축의 대롱대롱 잘리는 자리 X축과 잘리는 자리가 양끝점인데 이 양끝점의 좌표를 알려면 뭐하자? X좌표를 구한다는 건 거꾸로 Y가 0 대표에서 0 대표에서 시작 0은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돼야 이거 뒤집어서 쓰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 돼야 돼. 2차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 해보자. XX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으로 한번 해볼까? 2, 3? 2, 3은 6 마이너스 6 플러스 주면 되죠? 그래서 뭐 나와? X는 같다? 마상 또는 미안해요.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는 해가 나오지. 해. 그 해가 뭐야? 각각의 X값, X값. X값, X값. 얘가 마이너스 2가 3이겠죠? 왜냐면 더 음수고 얘가 더 양수니까. 음수,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2, 0, 3, 0야. 얘들아, C는 어떻게 알아? C는 Y축과 교차하는 점이니까 Y절편을 구한다. 따라서 Y절편은 X가 0일 때. 따라서 X의 0 대입해볼래? 0, L제곱 빼기 0 빼기 6이니까 계산해보시면 0,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결정지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A, B, C를 결정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0일 때를 구한다야. 0.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요. 부호 예측하기입니다. 부호 예측하기. 일단 여러분들이 빈칸 안에 알맞은 거 한번 넣어볼래요? 2번 문제. 이게 좀 헷갈려. 얘가 슝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 얘들아, 이 그래프의 상태를 보는 거야, 얘들아, 상태.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얘를 그려봤더니 요딴 식으로 굴곡이 나왔어, 굴곡. 자,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차 함수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관람 포인트. 볼록한 정도가 아래로 볼록이죠. 따라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아래로 볼록하잖아. 한글로 읽으면 아래로 볼록한 거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은 뭐를 결정하는 거지? 최고차항 앞대가리 바로 A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은 양수일 때 그리는 패턴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할렐루야.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양수다. 근데 양수라는 걸 0보다 크다라고 쓰거든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얘들아, 축 볼래, 축?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선. 자, 2차 함수에다가 여기 대칭선 이렇게 막 그어보면 한 2쯤 아니면 2쯤? 자, 2차 함수의 대칭선을 그려보세요. 한 2쯤이죠. 선 그어봤니? 선 그어봐. 그럼 이 선은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그치?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잖아. 대칭축이 그림의 상태를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 대칭축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왜 그랬지? 오른쪽일 때는 A, B의 부호를 세트로 묶으면 A와 B의 부호가 오른쪽은 같을 때 다를 때요. 오른쪽이 좋은 녀석이지만 우리 오른손잡이니까. 하지만 오른쪽이지만 거꾸로입니다.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오케이? 달라야 해. 달라야 한다. 다르다. 오케이? 오른쪽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데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이미 위에서 A를 판별했잖아. A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부호가 다르게 하려면 B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의 반대말 음수로 잡는다가 두 번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면 부호를 다르게 잡는다. 오케이? 네,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이 이차함수에서 y축과 닿는 점을 찾아봐야 이쯤이지. 얘는 위에 떠 있잖아. y축과 만나는 점이 위에 떠 있잖아. 그러면 이 점은 양수란 소리겠지. 따라서 y축과 만나는 곳이 A 교점이 원점보다 위 A 있잖아. 원점보다 위 A 있으니까 위에 있다는 건 뜻은 y 절편자리 요 C 바로 C도 양수라고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순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순서 외우세요. A 먼저야. 볼록한 방향. 그 다음은 B인데 B는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대칭선 오른쪽이니까 부호 뭐였지? 같을 때면 다를 때 오른쪽이면 다를 때야. 따라서 양수에다가 다르게 주면 B는 음수가 될 거고 세 번째는 Y축과 만나는 점을 찍으면 여기인데 떠있네? 떠있다는 건 그 C의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시간 드릴게요. 2번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볼록한 정도랑 그래프의 상태를 보면서 부호를 예측해보세요. 부호 2번에 2번이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각각의 특징만 보면 됩니다. 이거예요. 망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저 빈칸 안 채울게요. 보자마자 할게요. 자,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 A는 이 그래프의 상태가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이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서 A는 음수예요. 괜찮습니까? 위로 볼록하다, 볼록한 상태를 보는 A는 음수야. 그 다음 두 번째, B를 알려면 B. 이 그래프의 대칭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 선도 보세요.
그럼 이 방금 그은 선은 원쪽보다 왼쪽에 있죠. 왼쪽. 여러분들이 이 대칭축이 왼쪽에 있네?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는 건 A랑 B를 묶어서 봤을 때 부호가 다를 때였어, 같을 때였어? 왼쪽일 땐 부호를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 그냥 왼쪽이 같을 때야. 부호 같아야 돼, 부호. 그래서 이미 A를 결정했잖아, 음수. 따라서 부호를 같아지게 주려면 B도 음수로 잡아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왼쪽이니까 부호를 따랑 줘야 되는데 A랑 B를 동시에. 근데 A가 어느 결정됐으니까 B도 음수로 결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C는 뭐 하는데? 이 그래프가 Y축과 닿는 한 점을 찾아봐. 여긴가? 그럼 원점보다 아래로 가 있죠. 아래. 그러면 얘는 그 Y절편도 음수기 때문에 아래라서 지금은 마마마마. 오케이. 볼록한 방향은 최고차항의 두요. B는 대칭축의 위치가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같을게 할지 다르게 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C는 Y축으로 남는 곳을 찾아서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면서 아래면 음수, 맞으면 이게 H의 부호 예측하기입니다. 자, 옆에 문제 보시면 205쪽입니다. 205쪽에 확인 문제 1번 한번 위에 바로 읽고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1번 안 어렵습니다. 한번 바로 해봅시다. 확인 문제 1번은 이차함수에 지나는 점을 주었을 때. 지나는 점? 맞습니다.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 천천히 읽어봐. 확인 문제 1번을. 이차함수에 x축과 만나는 자리가 마이너스 2,0으로 결정이 되었대. 그럼 또 다른 x값은 몇일까요? 좌표를 주었다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을 먼저 실천해 봅니다. 분수가 나왔어. 쫄리면 안 됩니다. 분수 나와도 되는데 A는 좋습니다. 자, 가보자 얘들아. 일단 문제에서 이차함수의 소중한 자리입니다. x축과 만나는 주점. 여러분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y가 0일 때야. y. 자, 그러면 y가 괜찮아. 자, 0은 ax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이다. 근데 문제에서 뭘 줬지? 그 x좌표를 스포일러 했잖아. 이 사람이 마이너스 2에서 만나.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 마이너스 2 자리가 지나는 점이면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자리씩 된다. x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4에 2 빼기 플러스 2네.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검사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2,0이네요. 그럼 2,0이니까 2,0을 대입합시다. 자, 4의 2 빼기 6 플러스 7은 0이 되었다야. 이거를 검산하면 a는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남는 문자를 결정해야 돼. 자,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면 방금 나온 a를 아까 a 자리에 다시 집어넣으면, 자 시작, 집어넣어보자. 0은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은 0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면 동시에 곱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1은 너 두렵다. 양변을 몇 배 할까? 양변을 모두 마이너스 4씩 부풀리면 곱해보자. 자, 마이너스 4를 뿌려주면은 4는 0과 곱해도 항상 0입니다. 0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자 2차 방정식이야. x제곱 더하기 12x 빼기 28꼴인가? 이랬니? x에다가 마이너스 4i 여기 좌변과 우변 모두 마사를 곱한 거야. 분배 법칙. 그 다음 이 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인수분해를 도전하면 2랑 13 xx 그리고 이거 플러스 12가 되려면 이게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수분해 성공이고 x는 2 또는 14라는 주근이 나와요. 근데 아까 x가 2일 때는 요거잖아. 2,6. 따라서 또 다른 한 점은 마이너스 14를 줬습니다. 따라서 14,0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문제를 2차 함수랑 섞어서 낼 거예요. 오케이? 지나는 점은 대입하자. x축과 만나는 곳은 y가 0이 되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2번입니다. 한번 확인 문제 2번도 해보세요. 확인 문제 2번 안 어려워요. 바로 도형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확인 문제 2번이에요. 컴퓨터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위로 올라가네. A, B, C를 자로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몇인지 예상하시오. 갔다 오세요. 좋습니다. 확인 문제 2번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좌표 먼저.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꼭지점에 좌표를 구해야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A랑 B의 좌표를 구할 첫 번째 얘들아 A부터 구할 거야. A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한 점이니까 맞습니다. 0을 대입해보시면 0은 같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야. 이거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는 0이야. 인수분해가 돼요. x 이거 대각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대각성식. 따라서 x는 답변이 뭐가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근이 나와. 두근. 오케이? 2차 방정식의 두근. 그 다음에 x좌표와 양수랑 음수가 나오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색칠하면 마이너스 1, 2 작은 거 큰 거 순서로 읽으면 얘가 A는 마이너스 1자리겠죠? 그 다음 B는 2자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바로 A랑 B를 연결한
A랑 B를 연결한 이 밑변의 길이는 X 좌표에서 X를 빼면 되겠죠. 두 칸이랑 마이너스 1칸 빼면은 여기 3칸 차이니? 그치? 가로 간격보다 3칸. 2랑 마이너스 1인데 3칸 차이인 거지. 그 다음은 자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 높이는 C를 알아야 되겠다. C는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축과의 교점. 따라서 함수를 바라보면서 X에 연대입해볼까? 0 더하기 0 더하기 2니까 Y 2점. 따라서 여기는 2자리가 갈 수 있고 0, 2자리에 따라서 여기는 높이가 몇일까? Y좌표만큼 높이겠죠. 2.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넓이는 3만큼 넓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좌표가 결정이 되고 그 좌표를 바라보면서 가로, 세로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대표문제 3번이랑 대표문제 4번은 집에서 한번 읽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3, 4번은 집에서 읽고 풀기. 그다음 대표문제 5번을 발표드리겠습니다. 5번. 5번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 골치가 좀 아팠던 거. 부호 예측하기입니다. 부호 예측하기. 자,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확인문제 5번은 6번이네. 확인 6번. 한번 자 대표문제 5번을 읽고 한번 아래에 있는 부호 예측하기만 연습해보세요. 여기는 집에서 읽어보시고 여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확인 6번. 오케이, 첫 번째는 확인문제 6번의 1번 같은 경우는 A 따로, B 따로, C 따로 부호를 결정하세요. 첫 번째 A 먼저. 자, A 먼저요. 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블록에 따라서 일단 양수고요. 그 다음에 B는 그 2차 함수가 그려지는 대칭선을 한 여기쯤이니? 이쯤? 접혀지는 자리가 이 선이지. 그러면 대칭축 자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럼 오른쪽일 때 뭐였죠? 대칭축이 오른쪽이네. A랑 B의 부호가 다를 때 특징이었어. 다를 때 따라서 A가 양수면 B는 몇 축을 잡아야 돼? 부호가 다르기. 오른쪽이면 부호가 다르다야. 따라서 마지막 C는 이 2차 함수가 Y축과 닿는 이 교차점 여기를 찍으세요. 이 점을 찍어. 이 점은 원점보다 내려가 있잖아. 따라서 C도 음수하시면 됩니다. 풀마마가 정답이에요. 풀마마.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확인문제 6번의 2번도 A 따로, B 따로, C 따로인데 자 A 먼저야. 이 2차 함수의 볼록한 방향을 보세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은 음수였어요. B는요. 이 2차 함수가 지나가는 대칭선을 이렇게 막 선을 그어봐. 그럼 이 선은 원점보다 왼쪽에 치죠. 왼쪽이잖아. 그럼 왼쪽에 갔다는 거. 왼쪽은 부호가 부호가 다를 때 어쩌다서 다를 때니까 아니지 같을 때 왼쪽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만 똑같이 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이 2차 함수가 Y축과 닿는 지점을 점으로 찍어 한 이쯤이네. 점이 0보다 내려가 있네. 따라서 C도 음수다. 마마마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잠깐 좀 외우시면 됩니다. 부호 예측하는 건 최고차 한 개좀 먼저, 그 다음이 B는 뭐야? 선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보시면 돼요. 오른쪽일 때가 부호가 달라요. 왼쪽일 때가 부호 같다야. A랑. 나머지도 집에서 읽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208쪽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래프의 상태를 보면서 축과 만나는 것들을 쓰는 건데 집에서 읽고 풀어보세요. 아마 내일 바로라서 시간이 없겠지만 짧게라도 오늘 끝나면 집에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에 도움 될 겁니다.
한 두 문제 나와요. 여기 봤더니 24문제 중에 두 문제. 두 문제 두 개, 네 문제 나와. 왜냐면 1회차, 2회차니까 두 개. 좋습니다. 근데 안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 기본 문제들만 풀 줄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개념만 하고 갑시다. 이 진짜 마지막. 얘네 209쪽이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흐름을 잡자. 문제에서 식을 줬지. y는 땡땡의 세제곱. 근데 이제는 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식 작성하기. 식 구하기야. 이 함수의 식 작성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함수의 식 작성하기는 총 4단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4단계의 흐름만 꼭 찾고 갑시다. 작성하기라고 부르게 구하기, 세우기, 표현하기. 자, 첫 번째 뭐냐면 1번 패턴부터 1번 만약에 문제에서 이차함수에 자, 이차함수의 다양한 점들 중에서 특별한 두 점 바로 꼭지점이랑 지나는 점. 첫 번째 뭐냐면 꼭지점과 지나는 점을 제시해 줄 때를 주는 경우에요. 자, 문제에서 꼭지점 자리랑 지나는 점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을 세우냐?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를 P, Q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지나는 점은 예를 들어 알파, 베타로 할까? X, Y네. X, Y 싫은데 X1, Y1. 자, X좌표랑 Y좌표를 지나는 점을 주고 그 다음은 꼭지점을 주면은 자, 무조건 여러분들은 순서를 외웁시다. 2차 함수 작성은 꼭지점을 주는 경우는 꼭지점을 먼저 사용합시다. 지나는 점은 마지막에 사용할 거고 꼭지점을 먼저 쓰니까 자, 꼭지점을 반영한 2차 함수의 식세우기 바로 자, 일단 Y는 적으시면 돼요. Y는 무조건 Y를 좌변해. 그리고 오른쪽은 네모인데 네모. 자, y는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을 주었다는 건 우리가 꼭지점을 읽을 때의 표준형꼴로 쓰면 여러분들이 최고차 한계수 몰라요. a 그리고 x 빼기 꼭지점 x좌표를 빼고 의 제곱 더하기 꼭지점 y좌표를 더해주면은 요게 이제 2차 함수에서 작성하는 포뮬라 형태가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준 경우는 x좌표는 부호 바꾸면서 제곱해. 부호 바꾸면서 제곱해. 그리고 더하기 상수항을 하면 이게 2차 함수의 집주소가 돼요. 집주소. 예를 들어 볼까? 자, 2차 함수의 집주소는 뭔 말입니까, 쌤? 자, 꼭지점을 조항자 불러봐. 조항자. 조항등? 네, 생각나는 숫자. 5. 8이요. 자, 꼭지점을 5,8로 잡고 지나는 점은 뭐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할게요. 7,18. 자, 꼭지점을 5,8로 하고 지나는 점은 7,14 정도 하겠습니다. 7, 숫자 이쁘게 안 써서 그냥 12로 합시다. 자, 그럼 7,10이면 여러분들이 꼭지점과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꼭지점을 이용해서 자, 꼭지점은 자, y를 세울 때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5,8이면 자, y는 최고차 한계수를 몰라요. a라고 두고 그 다음은 x좌표는 빼면서 부호 바꾸면서 5지만 빼기 5의 제곱으로 적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뒤에다가 더해주면은 요게 일단 꼭지점을 반영한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5,8이 되잖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표준형 그래프 꼭지 읽기 5 일단 8인 거잖아. 그치? x좌표 부호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작성한 후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2차 함수를 작성했어.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이 식에다가 마지막으로 지나는 점 7,10이니까 여기다가 7 대입하고 11 대입해서 검사해보자. 그럼 시작. 12는 같다 7 빼기 5니까 2야 2a제곱 4야. 그럼 4a네 더하기 8만큼. 여러분들이 2항하고 2항하면 a는 같다 1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나온 a를 다시 원래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차함수가 된 겁니다. 1에 x 빼기 5 n제곱 플러스 8꼴이 이 이차함수의 생김새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꼭지점을 줄 때는 꼭지점을 반영한 식을 작성할 때 표준형 꼴로 쓰면 돼. 완전 제곱식 꼴 있잖아.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Q꼴. 얘를 부어갖고 Y좌표를 뒤에다가 더해주면은 요만큼이 꼭지점을 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을 주는 경우는 꼭지점을 먼저 이용해서 이차함수를 작성한다야. 일반적으로 PQ라고 써요, 사람들은. 준다. 그리고 대입한다야. 두 번째 패턴.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시냐면, 자, 이차함수 만들기 두 번째 패턴은 축의 방정식이 주는 경우예요. 자, 축의 방정식과 지나는 주점.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에서,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칭축 자리가 x가 3인 곳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은 한 점. 3점 5바다. 5,2를 지나. 그리고 아무 점. 랜덤으로 만들게. 마이너스 1, 6을 지난다고 할게. 여러분들이, 자, 문제에서 무엇을 줄 때, 이차함수의 세 가지 정보, 대칭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지나는 아무 추정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를 뜰 건데요. 첫 번째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과 지나는 주정은 얘들아 지나는 점은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 쓰는 거고 바로 축의 방정식 먼저입니다. 그럼 얘들아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축의 방정식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이걸 만족하는 이차함수를 길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길게. 자, y는 같답니다. 바로 최고치 한계수는 몰라. a배. 그리고 3이니까 x가 3인 곳에서 꼭지점이 생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주는 경우랑 비슷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축의 방정식의 위치 있지. 3이면 그 3에 부호 바꾸면서 x 빼기 3 a제곱으로 쓰고 그 다음은 더하기 q로 두시면 돼요. 왜냐면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섞어서 쓰면은 지금은 a x 빼기 3 a제곱 더하기 q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문제에서 지나는 두 점을 대입하면 되고 지금은 5,2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해서 2를 대입해보시고 또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6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식을 붙이면 등식이 두 개 나올 거야. 그리고 A랑 Q, 문자 두 개, A랑 Q, A, Q.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고 되는 숫자를, 즉 동시에 된 숫자는 A, Q라는 문자는 등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A랑 Q가 나오고 걔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붙이면 이차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축의 방정식이 주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꼴로 작성한 다음에 지나는 주점을 마지막에 또 대입을 두 번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대입을 두 번 하면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거든. AQ, AQ.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지저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쌤, 꼭지점을 줄 때는 식을 작성하기 편리하네요? 네! 축의 방정식도 식을 작성할 때 편리하네요? 네! 세 번째가 표현을 해줄게. 아무런 세점을 주는 경우 이게 좀 지저분한 문제거든요. 그냥 포물선이 있으니까 포물선 이차함수가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맞춰봐. 인데 한 점, 두 점, 세 점 그냥 점 지나는 점 3개를 줄 때 이차함수를 만드는 건 자 뭐 하면 되냐면 얘는 꼭지점도 모르고 축의 방식도 모르니까 식을 작성하기에 단서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일단 y는 같다 일반형을 작성하는 겁니다. ax제곱 bx c 일단은 식을 이렇게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가정 이렇게 되겠지. y는 ax제곱 bx c 우리 처음에 했던 오늘 했던 이차함수의 기본형 일반형. 자 일반형을 적은 다음에 지나는 점 예를 들어 1,4를 지나라 2,7을 지나라 3,5
12를 지나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는 점이 3개 있으면 x자리에 y를 한 번, 두 번 xy 대입하고요 2,7도 대입하고요 3,12도 대입한 다음에 그럼 등식이 3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등식 3개짜리를 대입한 거, 대입한 거, 대입한 거, 대입한 거, 대입한 거, 대입한 거를 3번 대입한 다음에 또다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아까는 2번만 대입했죠. 점을 3개 주면 3번 대입하시면 돼요. 식을 작성한 다음에 대입,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다행히 그 중에서 얘들아 문제가 친절하다면 3점을 대입할 때 셋 중에 하나는 대부분 절편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0,3을 땡큐거든요. 3점 중에 하나는 0일 때를 줄 거야. 왜냐면 0을 대입할 때 4가 나오려면 C가 결정되는 거라서 남은 문자 A, B 문자 2개고 남은 2개만 대입해서 풀면은 연립방정식 2개짜리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3점일 때는 주로 한 점을 깨끗한 숫자로 준다. 0일 때를 주기 때문에 0은 대입하고 쉽잖아. 그래서 문자가 하나 결정되고 나서 남은 문자들만 2번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은 A, B가 결정이 된다. 그게 세 번째 패턴 3점을 준 경우고 아무 3점은 대입한다. y는 ax제곱 bxc라고 작성하고 3점 대입하면 돼. 만약 4번째가 뭐냐면 바로 x축과 만나는 곳. 흔히 말하는 절편이 있죠. x절편을 2개 줄 때. 즉 x절편을 알파랑 베타라고 준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가 내가 찾고 싶은 게 마이너스 1 뚫고 4를 뚫고 싶어. 마이너스 1과 4를 뚫으면서 지나가는 2차 함수는 뭐 하시면 되냐면 절편을 주는 경우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바로 그 2차 함수의 식을 y는 같다 최고창 a라고 두고요. a배.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에는 부호 바꾸면서 곱한 거. 즉 x 플러스 1, x 빼기 4를 이렇게 전개했을 때, 곱했을 때 같아지게 식을 작성하면은 x 절편을 반영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x축과 만나는 곳은 y값이 0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2차 방정식에 해를 주는 경우면 부호를 바꾸면서 곱해버리면 그 식이 얘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4번째 패턴은 절편과 절편을 줄 때는 부호 바꾸고 곱한 다음에 a를 장착시키며 이 식을 작성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나는 한 점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y값에다가 x에서 이 a만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절편을 주는 경우는 형태를 곱한 만큼으로 나열한다. 그런 패턴이 4번째 패턴입니다. 1, 2, 3, 4 패턴은 각각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하고 갈 겁니다. 힘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자, 210쪽입니다. 210쪽. 여러분들이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작성할 때 1번부터 4번 패턴 중에 어디 가까운지를 잘 머릿속에서 잘 분류하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지나는 점 1,11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는 과정이다. 식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등식이 없어. 그럼 너희가 만들어야 돼. 꼭지점과 지나는 점 둘 다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꼭지점 먼저 그리고 지나는 점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식을 부분적으로 작성하고 일부분만 작성한 다음에 아다리 맞추면 돼요. 아다리를 맞추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꼭지점과 지난 점을 준 경우야. 그러면, 자, 물론 여러분들이 빈칸이 있으니까 다 되겠지. 이게 나중에 문제 같대요. 저 빈칸 없습니다.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작성해야 돼. 첫 번째, 자, 꼭지점을 사용한다. 꼭지를 사용하자. 마일 콤마 3이잖아. 숫자의 배열을 봐봐. x 콤마 y인데 마일 콤마 3이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반영한 2차 함수를 내보라고 적으면 돼. y는 같다. 첫 번째, a를 먼저 써. 몰라. 자, 근데 여기 x좌표는 완전 제곱식 자리니까 x 플러스 1 n제곱이고 더하기 3이라고 적으면 일단은 꼭지점은 무조건 돼요. 마일 콤마 3이 되려면 제곱 더하기 상수함수 표준형 이라고 두자. 일단 주는 거야. 그럼 꼭지점을 사용했어. 그 다음은 두 번째 1,11을 지나네? 그럼 1,11이면 지나는 점이니까 이제는 대입해보자. 자, y좌표의 11을 x에다 1을 대입해봐. 1. 그럼 1 더하기 1, 2의 제곱이니까 4. 4에 2. 더하기 3. 이 식을 만족한 a값은 결정이죠. 바로 a는 2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금 나온 a를 마지막에 원래 자리에 집어넣으면 주면은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3꼴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전개해 주시면 y는 같다. 완전 제곱식인데 전개하면요. 2x제곱 4x5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1번 꼭지점을 주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여러분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걸 좀 실수하셨으면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은 제곱이 먼저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지? 오케이. 이참수의 식 작성이야. 좋았어 얘들아. 2번입니다. 얘들아 2번은 뭐다? 지나는 세점. 아무 세점을 주면은 아무 세점. 그러면 그냥 노가다 문제예요. 이건 노가다. 일일이 해보면 돼. 일일이. 뭐 하자? 첫 번째. 세점을 지나는 이참수는 뭐부터 하자? 식을 먼저 적고 시작하기. y는 같다. 안돼 인상화 했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일단 주자. 2차 함수 식 세우기 몰라요 꼴. 자 근데 우리가 지나는 세 점이나 주어져 있어. 그럼 세 점이면 하나하나씩 대입하면 돼. 첫 번째. 근데 얘들아 지나는 세 점 중에 0,4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0,4. 왜? 0일 때 사니까 0 대입해요. 우리 4 대입해요.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c는 결정되죠? 숫자 4겠죠? 오케이? 그러면 방금 나온 c를 원래 자리에 집어넣으면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숫자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0 대입해보자 얘들아. 0이야. 0은 같다. 4a 더하기 2b 더하기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다음 점 1,-1을 검사해보자. 여기다가 대입하자. 1,-1을. 그럼 마이너스 1은 같다. a 빼기 b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왜냐면 x좌표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은 ab 숫자. ab 숫자고 등식이니까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오랜만에 하나요? 미양한요. 여기도 AB만 냅두, AB를 왼쪽으로 숫자 오른쪽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왔어요 얘들아. A 플러스 B는 6이랑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은 이거 가감법 대입법 아십니까? 가감법 대입법. 자 아래쪽으로 2배 할게요.
자, 니은자를 그리고 이제 더해주면요. 2b 날라가서 더하면 마이너스 2a. 4 더하기 10이니까 뭐고? 아, 1, 마이너스요. 그 다음 1, 대입 되게 1 미안해요. 1 대입할 때 여기 a 플러스 b였네요. 좋아요. 그래서 뭐 왼쪽으로 다시 가면 이거 아래쪽이 됐어요. 마이너스 a 빼기 b는 6이고 이거 2배 하면 2배 하면 10이고 자 니은자를 그리고 위아래를 빼야 되겠다. 빼. 그래서 이걸 빼면요 2b 날라가고요.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2a는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은 b는 방금 구한 a를 둘 중에 편자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a에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넘기면 마이너스 2b는 10이니까 20인 거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는 4x제곱 빼기 10x 더하기 4로 결정이 되었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세 점을 주는 경우는 노가다 문제입니다. A, B, C를 다 대입하면 돼. 3번 대입할 때. 근데 0을 대입할 때는 편리할 거예요. 오케이? 숫자가 좀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x절편과 지나는 점을 줄 때입니다. x절편과 지나는 점. 그래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자, 마3,0과 2,0을 지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y값이 0일 때를 두 번이나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작성할 때 얘는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a 자, x좌표를 부호바꾸고 곱해. 즉 x 플러스 3꼴과 x 빼기 2꼴을 곱해버려. 그럼 얘랑 얘가 0이 될 때가 이거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부호바꾸면서 곱한다 양 x 플러스 3꼴과 x 빼기 이 식을 같다라고 작성하면 이 2차 함수가 잘 나오고 그 다음 뭐하면 될까? x 절편 두 개를 이용한 방법이야.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지나는 점 0,12를 지나잖아. 0,12니까 대입해볼까? x에 0을 y에 12를 대입해보자. 시작! 12는 같다. a 곱하기 x에 0 대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0 플러스 3 0 빼기 2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정도겠네. 따라서 이 식 성립하면은 a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 따라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는 같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x 빼기 2 그 다음 이거 전개만 해주시면 y는 이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꼭지점을 줄 때 패턴이 1번이었고요. 2번은 세 점을 줄 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절편과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땐 곱하면서 같다라고 세우면 됩니다. 부호 바꿀 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각각 2차 함수의 식 작성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설정한 다음에 3번 대입한다랑 2번 대입한다만 잘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 확인 문제 1, 2, 3, 4번은 다 기본 유형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식 작성하는 공식만 외워놓으면 그 공식을 사용해서 대입하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212번, 212쪽까지는 4개의 유형 식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213쪽, 214쪽, 215쪽, 216쪽 우리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을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 좀 해보세요. 일단 2차 함수가 일반형이 시작이었고 표준형 하는 표준화 방법도 일단 기억하시고요. 반의 제곱 더하고 빼는 거.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은 y가 0일 때, x가 0일 때를 풀면 된다. 이런 과정들. 그 다음은 2차 함수의 방향을 보면은 부호까지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식을 작성할 때는
저런 네 가지 공식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꼭지점이 주어질 때